상남자야? 혜민이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대상남자인데. 와, 선생님만. 너무 상남자 같아. 저라면 어떡해. 제가 야구를 다녀왔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팩트 야구할 사람 없어. 라고 할 뻔. 일단 2차 함수 지금 한 거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까지 했다는 거 기억해두는데, 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은 그냥 2차 함수가 아니어도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서 다 적용되는 형태예요.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 똑같은 걸 적용시켜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식을 이제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식이 원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식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이런 식이 아니라 전개되어 있는 식이 나와요. 그 전개되어 있는 식을 저렇게 바꾸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만나본 식은 이렇게 생겼거든. A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이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하나 나오고, 뒤에 상수항이 붙어있는 이런 형태예요. 이거 무슨 형이라고 할까? 아시나요? 표준형. 네, 맞습니다. 표준형이라고 해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 표준형은 제일 정보가 많은 식이야. 왜 그러냐면 A를 보고 우리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방향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꼭지점 좌표도 읽을 수 있고 축의 방정식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식도 하나 있어요. 이거는 위에 거랑 다른 점이 뭐예요? 봐봐. 위에 거랑 다른 점이 뭐예요? 그냥 쫙 펼쳐져 있죠. 전개해서 정리돼 있어요. 무슨 형이라고 하는지 알아, 대현아? 이거는? 너 표준형도 아는데 왜 이건 몰라?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나 우리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표준형과 일반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일반형은 지금 이거 보고 꼭지점 좌표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걸 변형시키는 걸 좀 해줘야 하고, 축의 방정식 찾는 공식은 알 텐데, 너네 공수원에서 했을 텐데. x는 마이너스 2b분의 1이었나 2a분의 2였나. 2a분의 b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의 방정식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축의 방정식 찾으면 그게 꼭지점 x 좌표죠. 그걸 주어진 식의 x에 대입하면 꼭지점 y 좌표도 찾긴 찾을 수 있는데 한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요 작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너네 2차 함수면 이거 할 텐데 지금? 이 바꾸는 작업 할 텐데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에서 나온 형태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도 있어요. 어때요 이거는? 완전 싹 다 인수분해 돼 있죠? 네. 자,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위에 거와 다르게. 그냥 부르기 쉽게 하려고 인수분해형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여서 인수분해형이고, 인수분해형은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 x절편이 나와요, 문제. x축과 만나는 점이 나왔을 때 식 세우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에 y값이 0이 될 텐데, y값이 0이 될 때 나오는 x값이 알파랑 베타라면 y는 0일 때 나오는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한 인수가 알파랑 베타, 이렇게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멋대로 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세 번째로 할 거는 이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할 거예요.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꾸기. 이거 바꾸는 거 방법 알아요? 이거 바꾸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예시로 들어있는 이차함수야. 예시로 들 이차함수. 일단 우리가 저걸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거 알 수 있어요. 이 2라는 숫자를 보고 2차항 개수를 보고 아래로 볼록이다 알 수 있고, 하나 더 알 수 있는데, 얘들아 이 마이너스 1의 의미 뭔 줄 알아요? 이 마이너스 1의 의미? 절편이라는 말 했는데 절편 맞습니다. 무슨 절편일까요, 이거? 네, 맞아요. x에 0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x값이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즉,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y축 위에 있는 점이 돼요. y축과의 교점. 그 교점의 y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1인 거. 이거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해주냐면, 우리가 이 2는 건들면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 2는 그래프의 폭이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라서 변동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2를 앞에 꺼내놓고 x제곱, 그리고 누구까지 같이 넣어주냐면 뒤에 있는 1차항까지 같이 괄호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거 괄호 안에 넣을 때 마이너스 4로 넣으면 안 되죠. 앞에 2로 묶었기 때문에 2를 나눠서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순서 천천히 할게요. 나중에 이거 암산돼요. 바꾸는 거. 그래서 상수항은 같이 참여를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상수항을 만들어줄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있고 맨 뒤에 있는 맨 뒤는 아니죠? 요 상수항 부분. 이 상수항이 뭐가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맞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근데 이 플러스 1, 핑크색으로 선생님 쓴 플러스 1은 원래 식에는 없었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해주냐면 플러스 1을 하나 붙여주고 똑같이 원래 식과 같은 값을 갖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붙여줘요.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어디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앞에 있는 3개의 항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앞에 있는 3개의 항만. 그래서 x-1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남는 새끼 하나 있어. 여기 마이너스 1 붙였던 놈 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뒤에 마이너스 1이랑 같이 붙여요. 그렇게 그냥 붙일 거야. 맞아. 그런데 꺼낼 때 얘는 괄호 앞에 있는 숫자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괄호 앞에 있는 수를 곱해서 꺼내줍니다. 곱해서 꺼내줍니다. 그럼 곱해서 꺼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고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로 꺼내지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표준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순서를 좀 잘 알아주세요. 처음에 뭐예요? 첫 번째 2차항 개수로 2차항이랑 1차항을 묶어주고 상수항을 빼놓고, 두 번째 괄호 안에서 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거 반의 제곱이라 얘기했었죠. 반의 제곱 더했다 뺐다 해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 3개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고 하나 남은 거는 앞에 있는 수 곱해서 뒤에 있는 상수항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꿨어요. 정보 읽을까요? 원대현 정신 차려봐. 원대현한테 물어볼까요? 대현아, 꼭지점 좌표 읽어보세요. 1,-3. 네, 맞아요. 1,-3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프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의 y좌표는 뭘까? 그거는 여기서 읽는 것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위에가 더 편해요. 마이너스 1. 그치?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이거 바꾸는 거 좀 연습해서 문제풀이하는 거 좀 한번 해봅시다. 바꾸는 거 너네가 직접 바꿔야 돼. 좀 찾아볼게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쉬운 거 먼저 하나 할게요. 137쪽에 1058번. 일단 빈칸 채우기부터 갈게요. 1058번이요.
되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앞에 꺼낼 때 이 1창 이렇게 묶어서 안에 넣어줄 때 앞에 꺼내는 놈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꺼내는 분수로 곱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 실수 많이 해요. 볼게요. 대조가 뭐 하는데? 한숨 치울 지랄이야. 그것만 얘기해봐. 대화가 풀었어? 대현이 너무 한숨 쉬면서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무슨 짓거리 해야 돼요? 첫 번째 2차 항계수를 묶어요. 근데 2차 항이랑 1차 항만 묶어요. 묶을 때는 조심하라 했어요. 이렇게 분수면요 뒤에 있는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돼요. 그럼 4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나눠야 하고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볼게요. 얼마 나와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6이 나와서 마이너스 6x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로를 길게 벌려놓을게요. 이 안에다가 더했다 뺐다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 안에 무언가를 더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는 바로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얼마예요? 9를 한 번 더 하고, 원래는 없었던 9니까 한 번 빼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3개의 항은 인수분해가 돼서 x-3의 전체 제곱이 돼요. 근데 상상 이거를 20개 빼버려야 되지.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해서 꺼내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9를 먼저 곱하면 6이 나오고 플러스 6이 나오고요. 그럼 상수항은 결국에는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 1번하고 5번은 우리가 지금 큰 거보다 조금 더 과정을 많이 썼거든요. 일단 들어갈 양수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 건데, 자 먼저 1번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6이요. 6이 들어가야 됩니다. 6 땡입니다. 아니네요. 8이 들어가 있네요. 땡. 1번 땡. 2번 9가 들어가야 되는데 16이 들어가 있어요. 땡이고요. 3번 3이 들어가야 되는데 2가 들어가 있어요. 땡이고요. 4번 6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치? 이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분의 2 꺼내서 나오는 놈이 들어가야 되니까 6이 맞아요. 5번 여기에 3이 아니라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갈 양수로 옳은 것은 4번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너네 또 해봐. 1060번 해보세요. (1060번도) 하시고 1061번도 해보세요.
저도 60. 했어요? 네. 일단 1060번은 먼저 변형을 한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을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라면 우리는 그 x 대신에 x-p 이걸 집어넣기로 했는데 넣어야 될 때까지 현재 두 군데잖아요. x가 두 개로 찢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키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이고 앞에 이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 되죠? 4x 맞아. 그 다음에 상수항 바로 더했다 뺐다 합시다. 뭘 더하고 뭘 빼요? 뭘 더하고 뭘 빼요? 4 더하고 4 빼요. 그치, 4 더하고 4 빼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y는 마이너스 3이 있고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있고 상수항 그다음에 이 꼭지점 y좌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꼭지점 y좌표 플러스 뭐야 계속 한 거야 안 한 거야? 4 나와요? 못한 거 아니지? 이게 일단 표준형으로 바꾼 건데 지금 뭘 했냐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럼 평행이동을 한 식을 써줘야 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y 아직 비워놨어. 우리 y는 평행이동 우변에 선생님 넘겨서 쓸게. y는 마이너스 3이 있고 x 대신에 x 플러스 1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원래는 y 마이너스 2였을 텐데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썼을 텐데 이항을 해서 플러스 2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걸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6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과 전개한 식 ABC를 찾아야 되는 거지. 전개해서. 그래서 그 식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ABC를 찾아줄게요. y는 내가 혹시 바로바로 가능하니? 2차항계수 x제곱이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3 곱합니다.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 1차항 한번 생각해 볼게. 원래 괄호 안에서는 마이너스 2x가 나올 텐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6x가 되고요. 이제 상수항 계산해 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상수항은 플러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3을 곱했어.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니까 플러스 3이 돼요. ABC 나오죠? 문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하라고 했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하면 결과가 얼마 나와요? 결과는 뭐 나와요? 0, 그치? 0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61번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날 때 상수 A 값의 범위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챙겨야 될 게 좀 많아요. 일단 뭘 챙겨야 되냐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이런 것도 챙겨야 되는데 그걸 챙기기 전에 가장 먼저 꼭지점이 어떤 사분면에 있을지 먼저 찍어야 위로 볼록이 돼야 할지 아래로 볼록이 돼야 할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나가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꾸니? 원대연아 이거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뭘로 묶어야겠지? 2차항 개수, 2차항과 1차항은 뭘로 묶어요? A로 묶습니다. 에? A로 묶어요. 맞아요. A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A 빠졌어요. 6x가 되고 뒤에 9a 플러스 3이라 해서 상수항은 뒤로 빼버렸어. 이제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해야 되는데 6의 반의 제곱이면 9가 되므로 9를 더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y는 a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나오고 일단 꼭지점 좌표 아주 예쁘게 제대로 나와요. 꼭지점 y좌표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9 꺼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3. 네, 맞아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3 이제 읽을 수 있지 꼭지점 좌표? 그럼 꼭지점 좌표 찾았고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한대. 그럼 이제 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3,3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은 제 2사분면 위에 있을 테고요. 제 2사분면 위에 있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있는데 이 그래프가 위로 아래로 볼록이라 쳐보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갈 수가 있나? 없어요. 그치? 이건 무조건 위로 볼록이어야 돼. 무조건 위로 볼록. 첫 번째 찾은 힌트. 위로 볼록이어야 한다라는 힌트를 찾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이것도 안 돼. 잘 보시면요. 위로 볼록할 때 선생님 약간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지났어요. 모든 사분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금? 안 지났어. Y절편, Y축과 만나는 교점도 되게 중요해요.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디 있어야지 이게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게 되냐면 0보다 커야 돼요.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Y축과의 교점이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찾아나갈 수 있고요. 그러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A는 일단 음수다.
이런 정보를 얻어줄 수 있고 y축과의 교점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y축과의 교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 있는 주어진 식에서 y축과의 교점은 사실 표준형보다 일반형에서 보는 게 더 빨라요. y축과의 교점이라는 거는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니까 언제나 이 일반형의 상수항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일반형의 상수항은 이 새끼들이었네. 9a 플러스 3이요. 이 9a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된다. 양수여야 한다. 이거 가지고 a의 범위 구합시다. 원대형 구해.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것이 바로 a 값의 범위가 되니까 몇 번이에요? 3번. 3번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형까지 했던 거는 아주 애기였죠. 아직 뭔가 많이 배우지 않고 이렇게 일반형을 제대로 배워야 그 다음부터가 이차함수가 뭔가 말이 되고 문제가 풀리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차함수 이런 일반형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을 좀 볼게요. 먼저 이거는 공수원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데 축의 방정식 구하는 식 아까 말했었죠. x는 마이너스 뭐였을까? 2a분의 b라는 그 성질 그거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바로 이 일반형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축의 방정식이에요. 첫 번째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꼭지점을 모조리 찾아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혹은 축방으로 x좌표 찾은 다음에 식에 대입해서 꼭지점 y좌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찾을까 얘들아?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Y에다가 x축 0 위에 넣으면 있는 점. 어? Y에다가 0 넣으면 맞아요. y에 0을 대입해요. 이 x값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되고 y축과의 교점은요? y축과의 교점은 x에 0을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되는 게 있어. y축과의 교점 바로 상수항 씨 요 놈이 바로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돼요.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 또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 이런 유형 아까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이런 거 할 때는 뭘 찾아야 돼요? 두 개 찾아야 되는데 A의 부호. A의 부호랑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뭐야 졸라 답답해. 꼭지점? 더 정확하게 뭘 찾아야 돼? 그치 대칭축을 찾아야 돼. 대칭축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대칭축 찾아야 돼. 대칭축 찾아서 왼쪽 오른쪽 모양이 다르니까 어느 부분인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증가 감소하는 범위 이거는 대칭축을 찾고 A의 부호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공수원이랑 겹치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X축과의 한 점에서 만나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원래는 이거 뭘로 했어요? 공수원에서는 눈 붙여서 판별식 만들어서 했었죠. 네. 그걸 판별식 만들어서 근데 중학교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중학교 버전 졸라 짜증나는 버전입니다. 중학교 버전 왜 짜증나냐면 좀 쓸데없어요. 그래프가 만약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그냥 꼭지점 Y좌표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네. 꼭지점 y좌표가 0이 되면 돼요. 그럼 만약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무슨 짓거리 하는 줄 알아? 이런 경우는 a는 양수고 꼭지점 y좌표는 음수가 돼야 되고, 이런 경우는 a는 음수고 꼭지점 y좌표는 양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찾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는 거에 대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중학생 버전으로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고 찾는 방법이요. 만나지 않는다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 132쪽에 1027번입니다. 1027번.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k값이 될 수 없는 것은 판별식 때리고 싶지 않아 너무나? 중학생 버전으로 하면 만나지 않을 때라면 꼭지점 y좌표랑 a의 부호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은 a가 양수면 꼭지점 y좌표도 양수 이런 식으로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을 쓰지 않은 버전으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근데 이거 그래프 무슨 볼록이겠니?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데 x축과 만나지 않아야 한대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겨먹었겠지. x축이 있고 위로 볼록인데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언제나 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아래에 있어야 돼요. 꼭지점 y좌표가 (0보다) 작아. 즉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식을 꼭지점 y좌표를 찾아가지고 그걸 음수로 만들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원대한 하고 있어? 솔직히 객관식이면 그냥 판별식 쓰는 게 써도 됩니다. 바꾸는 거 귀찮으니까 판별식 쓰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은 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다룰 게 판별식이에요. 3학년 1학기 과정은 끝나면. 표준형으로 좀 변형을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줄 겁니다. 그럼 2x에 이 2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6x 된다. 돼요? 그리고 필요한 상수항은 9. 그래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주시고, 우리의 목적은 꼭지점 y좌표 찾는 게 목적이야. x좌표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꼭지점 y좌표만 찾아갈게요. 원대가 정신 차리고 있는 거지? 꼭지점 y좌표는 여기 마이너스 9 남는 놈을 앞에 있는 수를 곱해서 꺼내준 것. 그래서 계산한 게 꼭지점 y좌표인데, 꼭지점 y좌표는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있고요. 앞에 마이너스 3분의 1랑 마이너스 9 곱해서 3이 되고 3이 뒤로 넘어옵니다. 그럼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꼭지점 y좌표다. 근데 꼭지점 y좌표가 음수가 되어야 하므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음수가 되어야 하고요. 이때 k값의 범위 한번 구해볼래요? k값의 범위 어떻게 돼요? 일단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될 거예요.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이라고 해서 k값의 범위가 k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해서 나오게 된다. 그럼 k값이 될 수 없는 거 당연히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판별식 써도 똑같은 범위가 나올까?
당연히 똑같은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학교 시험은 아직 판별식이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학교 시험에서는 저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꼭지점 Y좌표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학교 시험이지만 객관식이야. 그냥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수 1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공수 1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해볼게요. 삼각형 넓이 같은 건 나온 것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한 문제 풀면 왠지 시간 끝날 것 같다. 하나 해봅시다. 숫자 좀 들어온 거 하나 갈게요. 1054번. 뭐야 이거? 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나는 점은 2개 주어졌으므로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식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답이 좀 이상하죠? 답이 더럽게 나와요. 뭘 힘들어. 앉아서 수업만 듣고 있는 주제가. 이차함수 진짜 잘해야 돼요. 이차함수 너무 중요해요. 답이 좀 많이 이상한데. 네, 이상한 답이 나옵니다.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랑 높이가 있어야 되니까 밑변의 길이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높이 이 삼각형의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삼각형의 높이가 돼요. 인수예요. 맞습니다.
꺼져. 꺼지라고? 뭔데요 자꾸 쟤나 볼라 그래요. 태연아 무슨 일이야? 이만큼 넓이가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거 약분 안 돼? 다 우이론이야. 너 B를 못 가고 있는 거니? C랑 얘 가고 있는 거. 지우는 왜요? 너무 이상해. 이상한 답 나와가지고 좀 낯설어 이런 답. 기운 좀 내요. 네. 내일 10시에 나와야 되니까 기운 내야지. 기운 안 내고 그냥 주무시겠답니다. 무슨 소리야? 몇 분 더 줘요? 아 진짜 얼마나 안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아니 B만 보는 살때요. 아니 B가 아직도 안 나왔어. 어떻게 하면 힌트? 여기 방정식은 연립이라고? 머리가. 그렇지. 오. 원대 쪽이 맞지. 정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연립이 아니라 그냥 나오던데. 그냥도 나온대요 대조가. 아니 나도 그냥 나와서. 하다 보면 저 이거 꼬라지가 살짝 이상한데요? Y에다가 연립이. Y에다가 어? 연립이라고? 그럼 이상한 식이 나오는데. 이 B가 문제에 있는 이 식에 있는 B를 말하는 거야? 점 B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럼 대우 말이래. 네? 대우가 둘이 기분이 나쁘네요. 기분 나쁜데요 저한테. 나우 말이 맞지. 대우. 노복수. 뭔데요? 해가지고 풀이 들을래요. 원대한 미만자. 리얼.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이상한데? 걸리지가 않아. 파이팅 해라. 응 원대현 제시. 답이 너무 약분 절포통식은 나는. 일단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지금 2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1차항 개수랑 상수항을 몰라요. 근데 우리 상수항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일반형에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 하나였던 거. y축과의 교점의 이 y좌표 6이 바로 상수항이죠. 일반형에서의 상수항.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까지 나온 건데 여기에서 지나는 점 하나 더 있는 거 보이나요? 점 A의 좌표 마이너스 6,0 그러면 마이너스 6,0을 대입하면 바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0을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하면은 A 얼마 나오니? 5요. 그쵸 5죠 맞죠? 수미 됐니? 네.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6 A 5 나와요. 이렇게 해서 A값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꼭지점 좌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필요해요. 먼저 X축과 만나는 두 점 마이너스 6 또는 어쩌고가 있는 거지. 그 점들을 먼저 찾아줄게요. 그러면 일단 이 일반형 식에서 지금 일반형 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식에서
y 값이 0이 될 때 x 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2차 방정식 풀이하는 거랑 똑같아요. y에 0을 대입하면 정리했을 때, 이 식을 정리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고 여기에서 해를 두 개 찾으면 뭐랑 뭐가 나오나요? 해를 두 개 찾을게요. 뭐랑 뭐가 나와요? 6이랑 마이너스 1. 6이랑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이게 안 되는데? A가 오면 안 되는데요? 3인가? 일단 무조건 하나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지금 6이랑 마이너스 6이랑 1인가 보다. 마이너스 6이랑 1이면 여기가 왜 마이너스 5x지? 아 6이랑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5x여야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6이랑 1은? A 값이 플러스 5가 맞나요? A가 마이너스 5 아니에요? 플러스 5예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입니다. 틀린 줄.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그래야지 한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계산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6이고 x축과의 교점 하나는 마이너스 6이고 또 하나는 1이므로 점 B의 x좌표가 1이 되는 상황. 그러면 이 노란색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에서 1까지니까 7이지 밑변의 길이. 이제 꼭지점 y좌표 찾으면 바로 저 높이가 나오는데 꼭지점 y좌표 찾으려면 이 식을 변형시켜야 되는데 졸라 귀찮다 그치? 변형은 시켜야겠죠 어쨌든. 혹은 이렇게 해도 돼. 축방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 x에다 두 번 대입해도 돼요. 그거나 번거로운 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볼 겁니다. 마이너스 꺼내주시고 x제곱 플러스 5x 나오고요. 맨 뒤에 6 버려줄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상수항 더했다 뺐다 해볼게요. 4의 제곱이야. 4분의 25 맞아요? 네. 4분의 25를 더했다 뺐다 해야 돼요. 그러면 y는 원대쪽 뭐하냐? x 플러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 먼저 나오고 뒤에 상수항 계산해주면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6이랑 더해줄 거예요. 4분의 25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4분의 25 더하기 6 얼마일까? 4분의 49 맞아요? 맞죠? 그러면 4분의 49가 나오고 이게 바로 4분의 49가 이 점 꼭지점의 y좌표인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삼각형의 높이가 돼요. 이 삼각형의 높이가 4분의 49가 되는 거. 그러므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7 곱하기 높이 4분의 49를 해주면 되는 거고 곱해볼게요. 분모 8 분자는 7 곱하기 49를 해주시면 돼요. 얼마 나와요? 343이 나옵니다. 343.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8분의 343이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중간에 진도 안 나간 부분은 숙제를 안 낼게요. 지금 끝부분 진도 안 나간 부분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 결국에 마지막에 부호 바꿔서 결국에 마지막에까지